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줄고 뼈는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생활 운동만 실천해도 노년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만 낙상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근육 손실, 뼈의 약화, 그리고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죠. 정순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인 그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하는 것을 20년간 빼먹지 않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모범적인 건강관리자로 여겨질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시면서 손목을 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접질림으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손목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뼈 밀도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걷기 운동만 해왔지만 상체 근력과 뼈 건강은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제서야 깨달으셨죠. 걷기만으로는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그분은 새로운 운동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매일 산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기대서 하는 팔굽혀펴기를 5회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갔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다리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또한 한 발로 서기 연습도 빼먹지 않고 하셨죠?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목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몸의 균형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때도 몸이 따라주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걷기 운동 후에 반드시 10분간의 보강 운동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균형 감각, 근력, 유연성이 모두 조화롭게 발달했을 때 진정으로 건강해집니다. 걷기는 심폐기능과 하체 지구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상체 근력이나 순간적인 균형 반응 능력을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는 기본으로 유지하되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반드시 곁들여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산책을 마치신 후 딱 5분만 더 투자해 보세요. 균형 운동에 2분, 근력 운동에 2분,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에 1분만 할애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명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비틀거린다거나 갑자기 어지럽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부분이 약해지고 동시에 하체의 안정성도 떨어지면서 균형 감각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박영미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3세인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활발하게 외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꾸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이 급정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특히 지하철에서 내릴 때가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면서 다른 승객들이 빠르게 움직일 때 그분도 따라 움직이려고 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계단에서 난간을 꽉 잡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출 횟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런 상황을 보고 병원 검진을 권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의사는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한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는 꾸준한 균형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을 받았죠. 의사가 추천한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3번 벽이나 싱크대 옆에서 한 발로 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초도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금세 다른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양치질할 때, 점심 식사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저녁 설거지 후에 각각 1분씩 시간을 내어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초 정도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에는 15초까지 가능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달째에는 한 발 서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천천히 몸을 돌리는 연습도 추가했습니다. 벽에 손을 가볍게 대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것이었죠. 이 운동은 처음에는 어지러움을 유발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평형 감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다시 활발한 외출을 즐기고 계십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균형 운동이 삶의 질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신 셈입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발 서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회전하기, 발뒤꿈치 들고 서기 같은 동작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지지대 근처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틀이나 싱크대, 소파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하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것 자체가 연습이니까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계단이 점점 버거워진다면 이미 근육 손실이 상당히 진행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근육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이런 변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도윤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9세인 그분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특성상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는데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서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었죠. 처음에는 무릎 관절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까지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난간을 꽉 잡고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병원 검진을 권했고 검사 결과 관절 자체보다는 주변 근육의 약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해진 운동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 5회도 연속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3번 정도 하면 허벅지 근육이 떨리고 숨이 찼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7회, 2주일 후에는 10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난간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의자 스쿼트에 더해 물병을 들고 하는 간단한 팔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2달째에는 12회까지 연속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자신감이 크게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분은 여전히 구멍가게를 활기차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도 피로감이 예전의 절반 수준이고 주말에는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근육은 정말로 노년의 보험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어도 허리를 다치지 않으며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기구나 복잡한 동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500ml 물병을 들고 팔 굽혀 펴기, 발뒤꿈치 들고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3번만 해보세요.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더욱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의 힘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굳어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신발을 신을 때 몸을 구부리는 것이 어려워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변화이고 방치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고 걸음걸이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최난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인 그분은 평소 손자 돌보기를 도와주시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허리와 목 주변이 점점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마치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고 베개를 바꿔보기도 하고 매트리스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사랑하는 손자를 안아주기조차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을 숙여서 아이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허리와 목에 심한 통증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은 손자가 할머니에게 안아달라고 졸랐는데 그분이 차마 안아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그분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강권으로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 저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추천한 것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목과 허리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잠들기 전 각각 10분씩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고 허리를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뻐근함을 느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몸이 굳지 않았습니다. 3주일째에는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손자를 안아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6주가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산책을 준비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굳은 몸을 풀기 위해 한참을 준비 운동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나가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할 때도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그분은 매일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손자와의 놀이 시간도 늘어났고 무엇보다 몸의 자유로움을 되찾은 기쁨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스트레칭이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근력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근육이 힘이 있어도 굳어 있으면 제대로 쓸 수 없고 관절이 딱딱하면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연성은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원 그리기, 허리 좌우로 움직이기, 다리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단 1분만 투자해도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계단을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걱정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심폐체력 저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엔진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강민수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4세인 그분은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지만 몇 년 전부터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2층만 올라가도 한참을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동료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그분만 빨리 지치는 것이 눈에 띄었죠.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고 가끔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큰 병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업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뻔한 일이 생기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없었지만 심폐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2주일째부터는 10분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15분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직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달째에는 20분까지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가슴 답답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운동 시간을 25분, 30분으로 점차 늘려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분은 30분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고 퇴근 후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등산을 갈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죠. 단순해 보이는 걷기 운동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의사는 그분의 변화에 놀라면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심장은 근육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너무 늦지 않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심장은 정말로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튼튼해야 모든 장기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기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물속에서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모두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10분만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보세요. 내일은 12분, 그 다음 날은 15분으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심장은 여러분의 그 정성에 분명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생활 운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내일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며 숨 고르기가 가뿐한 하루,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명 그 노력에 보답할 것이고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